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겨울 추위가 느껴진다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고 바쁜 나날입니다. 제가 이 재생 목록에 조금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제 제가 시골살이를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그래갖고 이 농촌 시골살이의 소소한 일상들을 좀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좀 시야를 안목을 넓히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어떤 작물을 지어야겠다 하면 그 작물에 대한 공부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농사 공부방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농사를 짓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생각하실 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는 왜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부터 있는데, 오늘은 그 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그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어떤 그 삶의 위기감이 들면 귀농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귀농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생각해서 실천까지 수집을 하냐는 거죠. 그 정보, 귀농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016년 자영업이 어려웠을 당시에,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취업 문턱이 좁아지고 그 리먼 사태가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여파가 꺾이지를 않을 때,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서 귀농을 생각했나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돈을 좀 덜 쓰고 살 수 있다더라. 그리고 시골에 사람이 없다더라.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부터 카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시골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방송 매체 또는 유튜브 검색, 뭐 기타 언론들 이야기를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결심이 섰을 때는 지원 제도가 뭐가 있는지, 무슨 교육을 받아야 그 지원 제도나 정책을 쓸 수 있는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했다더라, 혹시 그 사람이 어떨까 해서 뭐 그 지역은 어떨까 해서 방문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결심이 서고 준비 과정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참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정한 지자체에서 그 홍보하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이런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귀농한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고 1년에 얼마를 벌고 있고 잘 살고 있다, 그런 홍보들을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내가 시골을 살이에 뛰어든단 말이죠. 이게 한 1, 2년 준비 단계에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와서 시골살이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전업농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그 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그 곳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그 눈이 떠지게 됐어요. 한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책들 중에 내가 아쉽고 필요한 것들을 막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이트가 올해 이제 또 새롭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런 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이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그 2019년 12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출범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이 점점 커져 나가고 뭐 더는 없을까? 그러한 정책들을 왜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들이 커져가는 거죠, 제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 저는 혹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 또는 귀농 성공이라는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면 제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거꾸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자, 이러한 정책, 이러한 위원회는 왜 생겼고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책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하고 각 부처에 어떻게 전달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를 교육을 시키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귀농귀촌을 할지 말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농촌 귀농이나 농촌 사회에 진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잘못되는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냐. 자, 제 동영상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기관들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길 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우선적으로 가볼 곳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설명을 했던 이곳이에요. 농촌경제연구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세요. 그 평소 농번기나 이럴 때는 관측들을 하죠. 월별로 7월 관측, 8월 관측, 9월 관측, 10월 관측.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보고서라는 문구들이 보여요. 영상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만 관심을 잘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게 어떤 이익이고 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어떤 확신이 더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 쭉 그 이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이트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였어요. 그리고 지속 자, 여러분도 궁금하면 보세요. 이 원장님께서 경제연구원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농정틀 전환의 방향, 지속 가능한 혁신과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2개 그 의제를 줬는데 어젠다를 줬는데 밑에 보니까 제1차 농어촌 특별위원회라는 게 2019년 12월 3일날 출범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기관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라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위원장을 한 분을 두시고요. 민간 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연직 위원이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요 5분과 위원장님 6분 외에 그 민간위원 24명이 30명이 분기 1회 개최를 원칙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들을 들어가 봤더니요. 자, 이 정연찬 위원장님을 기반으로 자, 현직에 계신 경제부총리, 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부 안전처장 이래갖고 현직 위원들이 계시고요. 각 단체들의 농업 관련된 단체들의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쭉 참석을 해 계세요. 자, 여기에서 정책이 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뉴스렌터 신청 꼭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알림마당에 들어갔더니 정책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책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면요. 정책이 출발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30일. 그저께 전국 순회 원탁회의 자료집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농촌 2020년 농정 대전환입니다. 이제 농촌은 전국 순회 원탁회의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및 농업, 농어촌 분야 뉴딜 과제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지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순회 일정이 1차 28일 그저께부터 전남, 경북, 세종 그 다음에 오늘 30일이네요.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좀 있으면 이제 회의 시작하겠네요. 2시부터 5시까지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자, 요쪽 지역들이 순회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전북, 충남, 대전 5차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여러분 내년에 농촌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보는 걸로 하고요. 이해만 하자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거를 제가 본 게 있어요. 이 영상 말고요. 자, 다른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하고. 뭐 뉴스를 보든 뭐든 그런 자주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많이 틀려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건 먹거리에 대한 보장. 그리고 여기 토론회 1차, 2차.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먹거리.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산물 온라인 유통혁신, 디지털 뉴딜,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주제들이 쭉 보여요. 근데 이 중에 재밌는 걸 내가 귀에 좀 확 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게 많아요. 이렇게. 자, 근데 보다가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농업, 농촌의 혁신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미래, 혁신, 농촌사회 혁신, 농촌과 농업의 혁신, 다 혁신이에요. 유통 혁신, 농업, 농촌 혁신. 자, 그래서 혁신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또 구글에 물어봐야죠. 자, 이겁니다. 내년부터의 농촌사회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묵은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아주 새롭게 대변화를 예고를 하는 거죠. 아주 새롭게.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주 새롭게 바뀌는 세상에서 이거예요. 열쇠말. 키워드는 사람과 일자리,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들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하고요. 자, 요 한 5분 정도만 듣고 가죠, 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는 김정섭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 일자리, 사회적 경제라는 세 키워드를 가지고 농촌 사회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나왔는데요. 좀 어두운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촌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요. 어둡지만 현실을 좀 냉철하게 직시하고 힘겨운 현실에서도 농촌 사회가 어떻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답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문제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측면은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것 때문에 농촌에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생겼고 원인이면서 또 동시에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농촌 사회의 어떤 반전이나 새로운 진보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인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농촌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갈 수 있는지 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화면에 검정색 글자로 써놓은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검정색 순서대로 한다는데 인구 일자리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도 건너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세요, 이걸.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건너뛰어서 볼게요. 자, 그래프가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인구의 이동, 그리고 그 인구의 이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건 제가 느꼈던 부분하고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것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귀농 가구 수를 1990년대 초반부터 쭉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2008년도에 IMF 2008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IMF 금융위기 직후에 귀농 가구가 확 늘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원상복귀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왔다가 그 뒤로 한참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인구 이동 패턴을 보입니다. 귀촌이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IMF 시기 때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살다가 쭉 어느 정도 좀 10년 세월 지나도록 노력해서 갔더니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또 쭉 추락을 했다가 다시 좀 먹고 살만하게 인생을 좀 끌고 올라갔더니
16년 제가 고민하던 시점에 결국은 정점을 찍었죠. 이때 귀농귀촌이. 그리고 추락을 하고, 자 이제 내년부터는 20년 이후부터는 지금 이런 패턴의 세상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가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또 우리한테. 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는 또 이런 IMF나 리먼 같은 위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인구 이동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50년을 이런 흐름 속에 개돼지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지 마시고 더는 없을까? 왜 할까? 이 왜 할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꾸로 내려가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이런 대통령 특별위원회라는 이 기관에서 정책들이 농촌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이 연구원에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내려가죠, 여러분? 농축수산식품부 어디에 있지? 농림축산식품부. 자, 이 부에 떨어져서 그럼 이 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림 소식, 고시공고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정책 홍보라는 게 있어요. 자, 저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온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고시공고를 보시고 언제 시행을 하는지 이런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하시라는 거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시행한 것들을 발표한 것들을 농촌진흥청 그 밑에 기관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확인을 하세요. 어디에 가서요? 업무 계획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고시공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홍보, 공지사항, 보도자료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공지사항 가서 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뭐 청년 농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거 참가 직접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만 나와도 아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가본다든가 그 다음은 이제 지자체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을 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관심 있는 대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거죠. 또 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또 고시공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북도인가요? 네. 열린광장 고시공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처음에 출발했던 정책들이 나중까지 이어져서 오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귀농귀촌 농촌사회에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런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다라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이 정책에 대한 원탁 자료가 있다라는 28일 날 진행하고 있는, 지금 금방 또 구자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도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자료 그 조회한 숫자가 뭐 지속 가능한 포럼 38명, 예? 에너지 전환 자료 포럼 400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고 이해도를 높이고 그렇게 귀농귀촌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흑수저분들, 저를 비롯한, 자, 이제 혁신입니다. 혁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아주 그냥 묵은 관습, 풍속, 조직, 방법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혁신이라는 건 내년부터 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 번에 그냥 확 오진 않겠지만 이런 걸 준비하고 실천해 가는 단계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공업계 고등학교 야간 겨우 졸업했고요. 제가 먹고 살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나이 50이 돼서 돈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꾸 관심만 많아져요. 근데 우리 30대나 20대 청년들이 혹시 이 재미없는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영어만 의사소통만 잘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선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50살에 영어 공부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영어를 앞으로 쓸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영어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나름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자, 아까 그 김정섭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IMF 리먼 사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건 그거죠. IMF. 제 아들 돌반지까지 싹 떨어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 IMF가 도대체 뭐길래 남의 나라의 기업을 사라 팔어라 뭘 해라 일을 해라 저를 해라 간섭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 IMF 국제통화기금 펀드, 뭐 인터내셔널 머니 어쩌고 저쩌고 펀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국제통화기금 펀드. 그러면은 나오죠? 뭐 인터내셔널 머니 트레이드 펀드가 되나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못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걸 열고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참 난감해요.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좋게 빠르게 변해가냐면 여러분, 자, 저는 이거를요,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지금 크롬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자, 이 크롬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인터넷이란 녀석이 대단한 녀석이냐면요, 국제통화기금 펀드. 자, 똑같이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영어 한국어를 항상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크롬에.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브라우저만 바꿨더니 한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저녁에 해가 일찍 떨어지거든요, 요새 시골에.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궁금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간행물에서 지역경제 보고서를 봤거든요. 자, 이렇게 다 번역을 해줍니다. 한글로 이제. 세상 참 좋아졌어요. 그래, 보고서 올라오는 거를 봤더니 10월 22일 날 서방구 사하라 사막,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넘어가고, 전염병 탐색 아시아의 다중속도 회복. 자, 이 전염병이 뭐겠어요? 코로나19 10월 21일 날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자, 궁금해서 들어가 봅니다. 또 들어가 봤더니 다중속도 Welcome to the press 회복. briefing on the October 2020 Asian and Pacific 언니 미안, 아직 회화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조금만 조용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전체 보고서를 뭐 다운받아서 파파고라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그냥 블로그로 들어갔어요, 저는. 자, 아시아의 경제 정책은 어제가 아닌, 코로나 이전이 아닌 이후에, 내일에 무엇에 맞춰라?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IMF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가 아닌 내일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라. 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농촌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뭐 교훈과 도전,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판단을 하십시오. 자, 위험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글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읽다가 보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 중요한 얘기들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세계 무역 주도의 회복에 대한 전망은 희미해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아시아권이. 그건 뭐냐?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수출에 과도한 의존과 관광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또 본 거 있는데, 여러분, IMF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선진국, 아시아권의 선진국에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입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으로 분류는 되는데, 요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어요. 요거 누가 좀 IMF에 좀 따져주세요. 한국어도 좀 넣어달라고. 많은 사람들 볼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일본,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 수치들이 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세요. 전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삐딱한 거 볼게요. 자, 포용과 회복 얘기 나옵니다. IMF에서. 포용, 아까 그 여기서 2013년부터 통계가 작성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정책 중에 포용이란 얘기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죠? 포용. 아무튼 포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속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게 뭐냐? 뭐냐면 소득,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이. 그래서
뭐냐면 아시아의 노동시장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특히 누가? 여성과 청년들, 여성, 청년, 그리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 저소득층, 그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나오죠. 포용정책, 녹색성장.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 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뭐 배운 거는 없고 서민이고 흙수저지만 이 흐름들을 잘 읽고 이해를 해서 과거에 저처럼 또는 먼저 진입한 많은 사람들처럼 카더라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지 마시고 왜 할까? 이런 경제 흐름 때문에 대통령 자문기구 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거기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그런 시장 상황들을 연구를 하고 어떤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결정이 됐을 때 각 부서에 청에 지자체에 센터에 좋은 여러분들이 내가 농촌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관심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어떤 언론 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귀농귀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만들어진 정책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끌려가지 마시고 미리 공부해 놓고 계시다가 그 정책이 시행될 때 여러분들은 그 정책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과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진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농귀촌 어떻게 해야 되나 마중물의 경험과 마중물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 재미없는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날 올 때까지요. 서민들 화이팅!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